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류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류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반갑습니다. 자가건강관리 사용설명서 자가용. 자가용은 전문 아나운서와 현직 한의사가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오늘도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네. 한의사 유창길 원장입니다. 자, 역시 요정은 늙지 않는다.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유창길 원장님이시고요. 예, 제가 동년배보다는 네. 확실히 좀 젊어 보이고요. 네. 저 작년에 친구들 그 모임이 네네. 있어서 나가봤더니 저만 빼고 다 백발이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예. 그렇게 세월이 또 느껴지나요? 예, 이 정도의 관리는 돼야지 아하.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네. 건강 요정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세원과 류마지기 자가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네. 방송 주제는요. 바로 다이어트 한약 그 진실을 알려주마입니다. 네, 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시작하고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여성분들에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지인분들한테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한약이 궁금하다. 여성분들이 그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마침 종편의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에서 네. 나왔어요. 2017년도 3월달 지금 예. 방송이 됐는데 여기서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 보고라고 하면서 방송이 나왔는데 이 먹거리 프로그램 이 고발 프로그램이 사실 그동안 보면은 대기업은 별로 건드린 거 없고 그렇죠. 일반 그 중소기업 이상 네. 이하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분들 이제 먹거리를 많이 털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업체들이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후 망한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도 많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네. 내용들이. 억울하게 사업을 접어야 했던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언론 고발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확하고 신중하게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이어트 한약이 나왔어요. 2017년도 3월 달에 방송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좀 바로잡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초반에 다이어트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이어트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때 핵심이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 여러 가지 실천 팁은 여성분들 또 살을 빼려고 하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네. 그 팁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살이 빠진 다음에 유지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방법을 이미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살 빼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 방법을 실천만 하면은 빠질 텐데 네. 어떤 방법이든 그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공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 예. 예, 이런 명제를 가슴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하고 공부 네. 평생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을 보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 공부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네. 마음에서 뭔가 일단 네. 우러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그걸 실천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이어트가 공부만큼 하니까 어렵다는 거고요. 다이어트하고 공부를 그러니까 평생 하는데 단순히 다이어트는 살을 빼고 네.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살을 뺀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자신의 살을 빼는 그 팁들, 네. 자신의 살을 뺄 수 있는 여러 방법과 팁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하냐. 그리고 그게 내 습관이 되어야지만
살이 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겁니다. 예. 자, 초반부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너무 진짜 말이 길었네요. 예. 이 진짜 이 실천을 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 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이제 고발 프로그램 내용으로 잠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고발 프로그램은 절대로 이 고발 프로그램이 뭐 고발당하진 않잖아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나요?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 한약 중에서 마왕이라는 한약제 네. 그리고 마왕에 들어가는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한약 그 성분이 있어요. 네. 에페드린 성분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음.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에 사용되는 이 마왕이라는 약을 건강원, 네. 건강원에서 무분별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조제 판매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방송은 마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약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변하네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방송은 조금만 편집이 어떻게 흐름이 달라지면은 네.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결론으로 시청자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마왕은 이제 전문 한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필수적인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한약제입니다. 네. 예.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마황이라는 약이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에 좀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 다이어트 한약의 100%는 아니지만은 네. 꽤 많은 빈도수로 다이어트 한약이 마왕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절을 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만 쓰는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탕에 들어가는 황기나 인삼 같은 거는 네. 식당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한약재잖아요. 슈퍼에서도 팔아요. 그렇죠. 네. 마트에서도 팔고 네. 마왕은 마트에서 안 팔죠. 예. 예, 이건 전문 한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초와 다른 게 마왕이고 특수한 한약재라는 거죠. 네. 네. 원래 약하면 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고 뭐 과도하게 쓰면 독이 된다. 이런 네. 좀 개념으로도 봐도 될까요? 이거 반 한의사 같은 말씀을. 제가 또 몇 년 전에 예. 그 한방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기 예. 때문에 그때 저랑 함께 몇 년 같이 보내신 게. 풍어를 읊습니다. 제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잘 경험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도 네. 되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김세환 아나운서랑. 왜냐면 네. 이거 내용을 잘 알아주시니까 한방 내용을. 그러니까 마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한의사가 쓰는 약 중에서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있냐면요. 굉장히 고급 진료 스킬을 요구하는 한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쓰면은 명약이고요. 잘못 쓰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고난이도 한약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한약이 마왕인데 네. 이 마왕을 잘 써야지만 살이 잘 건강에 빠진다는 거죠. 네. 앞서 이제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팟캐스트 초반에도 살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살 빼는 약이 그냥 뭐 단순하게 조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이 마왕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살 빼는 게 어렵잖아요. 네. 공부 어렵고 그렇죠. 다이어트 어렵고 평생 해야 된다. 네.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평생 해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살을 빼는 게 어려우니까 네. 살을 빼는 데 쓰는 약이 마왕인데 네. 그 약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살을 빼는 다이어트 치료입니다. 네. 살 빼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 중에서도 정말로 난이도 높은 치료예요. 네. 비만인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 살을 빼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치료라는 거예요. 사람 몸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큰 네.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과 정신을 완벽하게 조절해야지만 살이 빠지거든요. 예. 심리적인 것까지 단순하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몸으로만 빼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살 빼는데 성공한 사람은 독한 사람들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멘탈이 강철같은 사람들이 큰 폭의 다이어트 후에 평생 그것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평생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지 네. 그걸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 마왕이라는 고난이도 한약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 정신, 육체가 동시에 조절이 잘 돼야지 살이 빠지고 네.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예. 다이어트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어렵습니다. 쪽으로. 다이어트가. 네.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정신 부분까지 변화가 돼야지 네. 빠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요. 이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가는 마황, 이 마황이라는 한약이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꽤 많이 쓰는 한약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네.
그 통계에 보면은요, 그 한의원에서 쓰는 이제 가루로 된 한약 네. 이제 많이 처방하는데 통계에서 이 오적산이라는 약이 1위입니다. 네. 근데 이 오적산이라는 약은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한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마왕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약 처방 중에 마왕이 들어가는 건데 이 마왕으로 살이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마왕이 들어간 한약 처방을 먹고 자궁이 차서 임신이 안 되던 난임 여성이 임신에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마왕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궁을 몸을 예.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마왕이고 그만큼 한의사들은 냉증 치료를 잘하잖아요. 네.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마왕을 상용합니다. 그래서 마왕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약 처방 중에 마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네. 참 잘 알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좀 보면 한약재에 대한 보도를 쭉 살펴봤을 때 이게 좀 긍정적인 내용이랄까요? 좋은 내용이 별로 이렇게 안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뉴스 같은 거 제가 보니까 한약재에서 중금속이나 농약 검출된 뉴스 네. 보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재상이나 건강원에서 처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는 걸 보면은 한의원에서 짓는 것도 한약이고요. 네. 건강원에서 개소주처럼 만드는 것도 한약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한방 삼계탕에서 들어가는 한약재도 네. 한약입니다. 한약국에서 파는 것도 한약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약이란 호칭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게 헛갈리고 오류가 생겨요.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네. 똑같이 통칭이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네. 177번째로 임명받은 전문의 한의사로서 101번째 아니신가요? 근데 수정할 게 생겼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 하기 전까지 제 전문의 변호를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제가 171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진료실에서 제가 전문의 그 자격증을 한번 우연히 봤거든요. 네. 171번째가 아니고 예. 177번째더라고요. 큰 사고인데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전문의 번호에 신경도 안 쓰고 하다가 네. 팟캐스트 때문에 이 번호를 얘기하다가 그간 원장님보다 뒤에 있던 분들 굉장히 상당히 상처가 좀 크셨겠는데요. 여섯 분이요. 171번과 177번 사이에 있던 6분. 네네. 방송 듣다가 나보다 뒤인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는 원장님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변호가 171번이 아니고 네. 177번인데 네. 어쨌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177번째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은 제가 네네. 확실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은 의료기관에 쓰는 한약만 들어가는 거고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그 중금속이나 농약 잔류검사를 받은 한약만 쓰는 것이다. 한의사 전문의로서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왜 마황만을 문제를 좀 삼은 걸까요? 그 마왕에 들어있는 이제 에페드린 성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 미국 FDA 기준으로 에페드린 하루 복용량이 150mg 이하여야 합니다. 예. 근데 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들 다 수거를 했어요. 여러 군데서. 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02, 112, 103 이런 식으로 150 이하로 정상 수치로 나온 거예요. 에페드린 함량이.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쓰는 한약 다이어트 한약 중에서 에페드린 함량이 150을 넘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은 건강원 같은 데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이렇게 물건 팔듯이 네. 진찰도 없이 그리고 경과 관찰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막 상품을 박리담회하듯이 네. 무차별로 판매한 게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방송에서 이게 초점이 아니고 마왕이 위험하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이제 문제였죠. 네, 역시 이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야지 실체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다면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하면 정말 살이 빠지는가? 이게 제일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궁금해하실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 마왕이라는 한약은 일단 살이 빠집니다. 일단은요. 네. 그래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거를 알게 되면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고 돈을 벌고 싶은 거고 예. 이 마왕이라는 약이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욕심을 내는 거고 사람 몸을 망쳐가면서 이제 마왕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게 네. 문제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복용량 조절하면서 기간을 조절해야 돼요. 복용 기간을. 그게 마왕이라는 약제의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마왕이라는 약제는 반드시 사용량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군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FDA에서 에페드린 함유량 네. 150mg 하루에 이하여야만 한다.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 수거했던 다이어트 한약들은 다 150 이하였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잘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마왕을 불법적으로 네. 막 고용량으로 써버리면은 150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몸에 굉장히 위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이어트가 어렵듯이 다이어트 한약도 결코 좀 쉽게 볼 수 있는 만만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마왕이라는 약이 너무 살 빼는 효과가 좋다 보니까 네. 노리는 분들이 많다. 예. 그리고 건강원에서 마왕 쓰면 불법입니다. 그 방송에도 네. 나왔는데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오. 예. 이건 한의원에서만 써야 되는 약인데 네. 방송에서 그 부분을 안 짚어줬어요. 그래서 마왕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으로 보도를 했고. 마치 무분별하게 다 쓰이는 것처럼 보도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방송 내용만 보면은 네. 다이어트 한약 처방하는 한의사는 독약 처방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방송이 오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왕이라는 한약은 살을 굉장히 잘 빠지게 해줘요. 네. 하지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약이다. 난이도가 높은 약이다. 네. 그래서 한의사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경지에 좀 오르거나 고난이도 질환을 다루는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룰 수 있는 약이긴 해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저도 거기에 네. 속합니다만 그러시죠. 또. 저는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류마티스 전문이잖아요. 네. 이 다이어트 환자분들은 전국에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께 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예. 또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예. 양보를 하시는군요. 예, 저는 다이어트 환자분들 볼 여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근데 그건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한의원에서 네. 어떤 한의사에게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하고 처방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네.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후반에요. 그러니까 이 마왕이라는 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제를 적절히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명약이에요. 명약. 예. 한약 중에서 마왕만큼 속효를 내는 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근탕 아시죠? 예. 감기약으로 많이 쓰는 갈근탕. 약국에서 팔아요. 그렇죠. 네. 갈근탕에도 원래 마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마왕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과량 복용을 주의해야 된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마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고 또 한약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결국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한약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죠, 뭐.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한약 복용하면 일단 살을 빠지는 것으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팟캐스트 듣는 여성분들 중에서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더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한약으로 살이 빠지느냐 진짜. 근데 살은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은 빠지는데 네. 근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자 먹고 빵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러면서 하면은 네. 방법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약으로 살을 빼는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마왕이라는 한약은 일단 그 혈액 순환을 시켜줍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덥게 만들어주고 몸이 더워지면은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혈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땀이 빠지고요.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면서 또 땀이 살이 빠져요. 그러면서 지방이 빠지고 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마왕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룩스 네.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해결해주면 살이 빠지는 거고요. 네. 물론 다이어트 한약에 100% 마왕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한의사가 마왕으로만 살 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왕이 여러 가지 한약제 중에서 체중 감소 쪽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3위 안에 드는 한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 다이어트 한약을 만드실 때 마왕이라는 한약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약들도 다 같이 좀 배합이 되겠죠? 예, 그 배합을 해서 네. 배합을 해서 마왕의 그 작용을 제어를 해야 돼요. 네. 몸의 상태나 그 증상 그리고 불편한 증상들 고려해서 마왕의 그 강도를 조정하고 네. 마왕을 또는 사용하지 않고도 살을 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조절이 필요하죠. 네. 예. 보통 이 마왕이라는 한약제를 보면 다이어트 한약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다들 좀 알고 계시고
관심 정말 또 많더라고요. 예. 그 마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네. 마왕의 별명이 다른 이름으로 용사인데 네. 그 용이에요. 용. 우리가 아는 그 드래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왕이 들어있는 약 그 이름 중에서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삼국지 시대에 네. 그때 이제 장준경이라는 이제 한의사가 있었는데 네. 한의사들로서는 어떤 급이냐면 축구 선수들의 메시, 호날두급입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네. 그러니까 신급으로 보는 한의사예요. 그렇군요. 이 삼국 시대의 한의사인데 장준경이라는 분이 상한론이라는 이 책 불후의 명절을 내서 지금 한의사들도 공부하는 책이에요. 아, 상한론요. 상한론. 네. 상한론은 제가 아시죠? 알죠. 그 올라가는 거 기운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또 여기서 예. 아유, 굉장히 반갑네요. 네, 이걸 또 반응을 해주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상한론에 보면은 마왕이 들어간 처방이 소청룡탕, 대청룡탕이라서 청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네. 청룡 그 아재들은 알죠? MBC 청룡. MBC 청룡 알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 네. 승천하는 그 그림이 그 있는. 로고, 네. 그 프로야구 원년의 그 그렇죠. 하기룡 선수, 네. 예. 또 여기서 아재 나옵니다 또. 그 정삼은 선수, 네네. 그리고 또 그런 LG의 선수, 그 MBC 청룡의 선수들, 그렇죠. 그 청룡의 그 청룡이에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또 이런 먹으면 하늘로 막 용처럼 승천하는 기운이 막 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먹으면요, 그 용이 네.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을 머금고서 확 올라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네. 불을 뿜으면서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마왕의 효과인데 먹으면은 용이 어떤 느낌으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왕이라는 약을 딱 먹어보면요. 예. 그래서 마왕은 용이다.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좀 어떤 무슨 전설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한의사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질병 탐구에 굉장한 노력을 했던 의사는 그렇죠. 약을 다 하나씩 먹어봅니다, 사실은. 네. 한약재를 하나씩 먹어보면요. 마왕을 제가 한동안 또 먹었었죠. 마왕을 먹으면은 지금 딱 이 느낌이 들어요. 그 매력적인 정말 한약재네요. 네, 네. 용이 되는 느낌.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세상에 뭔가 무서운 게 없어지고 용이 되는 거예요. 네, 드래곤볼을 내가 쥐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낮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높은 하늘로 치솟으면서 용이 하늘에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뱉는 네. 그런 에너지인데 굉장한 어떤 뜨거운 에너지. 그러니까 마왕이 그 자라는 그 풀이 자라는 네. 곳을 보면은 겨울에 눈이 내리자마자 눈이 녹습니다. 아. 그중 마왕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렇군요. 청룡이 그 내뿜는 불길처럼 뜨거운 한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게 몸에 들어가니까 네네. 몸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청룡이 네. 청룡이 막 수십 마리가 몸에 생기면은 네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버티지를 못하겠네요, 예. 몸이. 그러니까 불입니다. 불. 마왕은 이름이 용이에요. 용. 네. 청룡. 실제로 그 용처럼 올라가는 작용이 강한 약이고 불이다. 그러니까 불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네. 불 같은 뜨거움을 가진 약이 마왕이기 때문에 냉증을 가진 여성분들이 마왕 들어간 약을 먹으면 따뜻해지면서 생리통도 없어지고 임신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마왕이 그만큼 뜨거운 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약을 함부로 쓸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네요. 예. 뭐 불 같다라면 이게 잘 다루면 정말 유익하지만 못 다루면 정말 화를 입겠어요. 예. 네. 그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통 좀 밤에 잘 때 잠이 좀 안 온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예. 아까 저 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마왕에 들어있는 에페드린 때문에 일종의 그 양리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각성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신이 약간 흥분되고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이 마왕을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우울할 때. 야, 이거 또 이런 정보는 또 잘 또 새겨드리셔야 되는데. 예, 이건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몸에다가 네. 제가 마왕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을 좀 흥분시키고 네. 심장 박동이 늘어납니다. 혈액 순환을 도와주면서 땀을 내면서 코가 뚫려요 또. 예. 그래서 비염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마왕 들어 한약 처방 복용하면 코가 뚫리고요. 근데 반면에 용량이 너무 과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각성이 돼버가지고요. 그래서 용량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마왕의 이 강한 작용을 제어해줄 수 있는 다른 한약의 배합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뿌려댈 수 있는 한약이 아니에요. 네. 삼계탕에 넣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마왕 자체가 가진 성질이 굉장히 큰데 마왕으로 살이 빠지는 원리는 그럼 뭔가요? 심박동량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되면 땀이 나고 이 과정에서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체온도 상승되고 지방이 분해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건데 마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운동한 효과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고 식욕이 억제돼요. 네. 이게 그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이 전에 보면은
식욕 억제 효과가 좋아서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식욕이 조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욕 조절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 한약으로 도움을 받으면 식욕이 잘 억제가 되죠. 그러니까 마왕의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이 마황이라는 한약의 효과가 굉장히 좀 강력한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약 개념의 한약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약 개념의 그런 약들은 장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난하게. 근데 이 마왕은 보약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용이다. 청룡. 아, 용 같은 아주 거대한 불길이기 때문에 네. 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 다뤄야 하는 어려운 약이 마왕이고요. 예. 저같이 직접 몸에 실험하거나 많이 환자분들에게 임상경험을 가진 네.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조심해서 잘 다뤄야지만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아무리 멋진 용도 매일같이 돌아다니면 사실 그게 좀 좋지 않잖아요. 네. 필요할 때 나타나는데 그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주의점 좀 뭘까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위로 솟구치잖아요. 불길이. 머리로 위로 솟구치니까 머리카락 빠지신 분들은 안 되고 아, 네. 위로 또 솟구치면서 물을 뿌리죠. 용이.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이 수분이 빠져요. 아하.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궁의 혈이 좀 부족되거나 월경 불순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불덩어리잖아요. 위장에서 불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 위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속쓰림.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하는 게 한의사의 능력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협심증이나 심장 질환 있는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콩팥이 안 좋거나 그리고 맥박이 너무 빠른 분들 있습니다. 90번, 100번, 120번 이렇게 뛰는 분들은 네. 마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 있는 분들,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도 마왕이 들어간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왕은요, 사실 한의사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해서 사용하는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페드린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네. 교감신경 자극 그리고 중추신경 자극 작용이에요. 그래서 흥분되고 네.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수가 빨라지면서 땀이 나고 몸이 더워지고 이런 건 본인이 막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왕의 용량과 강도를 조절한 게 그 한의사의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한의사는 네, 맞습니다. 이런 마왕의 강도를 네. 자유자재로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지단처럼 이제 막 조절하는데 예, 예, 예. 이게 한의사의 능력이죠.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 177번째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건강 요정의 또 설명이셨는데 마황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한 쪽으로 가겠어요. 네. 마황 사용의 국내 가이드라인도 좀 명확히 제시가 된 게 있나요? 예. 그 한방 비만 학회에서 2007년도에 이제 적절한 사용량에 대해서 제시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24g까지는 무난하다. 왜냐하면 하루 24g의 마왕의 에페드린 수치가 126mg이기 때문에 네. FDA 150mg 기준치에 적합하죠. 근데 보통 한의사들이 하루에 24g까지는 안 씁니다, 마왕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최대치네요. 최대치 정말 네. 썼을 때 24g이고요. 그러니까 FDA 기준에는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미국 FDA가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뉴스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가 한동안 굉장히 퍼졌었죠. 그렇죠. 예, 의료계에도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정치 분야만 가짜 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의외로 의료계 쪽에도 가짜 뉴스 많아요. 아. 작업이 된 뉴스, 언론 보도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콕 집어서 한번 계속 설명드릴 건데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 FDA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마왕 사용을 금지했다. 그런데요, 이게 약품이 아니라 네. 건강식품에다가 이 마왕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서 과용할 수 있게 돼서 FDA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식품에 넣는 것을 금지했다는 뉴스지 이것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가짜 뉴스였어요. 가공이 좀 돼서 네. 전체가 다 나타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 목적으로 마왕을 쓰지 말라. 미국 FDA에서 네. 그 기사만 보면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치료 네. 목적으로. 그럼 한의사들 쓰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단 뉴스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간혹 신경과 약물 복용 중에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작용으로 좀 많이 느끼시는데. 예, 그 요즘에 우울증 약 네. 그리고 신경정신과 약 드신 분들 그 부작용으로 네. 체중이 좀 늘어나고 그 살이 안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 신경정신과약 드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정상인에 비해서 높아진다. 네. 그게 통계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과 어떤 약물 드신 분들은 이미 자율신경계가 자체적인 조절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몸도 극단적으로 찌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마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 정신과 약물 드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정신과약 그 부작용뿐만 아니라 우울증 있는 분들 대사가 떨어져서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찌거나 마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네. 네. 자, 이런 뭐 부작용이 보통 있곤 하는데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도 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리는 잠 안 오는 거, 네. 안구 건조증, 속쓰림 등이 있는데 진액을 보충하는 쪽으로 맹문동차나 용안육 같은 약재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열을 끄는 황금이나 석고 이런 약들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살이 정체기가 오면서 안 빠지고 변비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통변시키는 한약을 추가하면 좋고요. 그래서 법지한수석이라는 약을 한의사들은 쓰기도 하고요. 간혹 대왕이라고 하는 또 강한 대변 통변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그 청취자분들은 차전자피 있죠? 그 네. 식이섬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살을 빼는 중에 그 다이어트 한약 드시다가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이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혈당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사탕이나 초콜릿 소량으로 조금만 드시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 이럴 때는 또 필요하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잠깐 네. 위 속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먹는 거고, 그리고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하다 이제 생리가 줄어들거나 무월경이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혈액을 보충해주는 개념의 한약을 또 추가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제 기본 성분들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종류 따로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거 보면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 중에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좀만 잘못하면은 부작용 수준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난이도 스킬의 치료다. 한약 다이어트 치료는. 그러니까 마왕이 들어간 이 한약 다이어트 굉장히 전문적인 네. 세심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원 같은 데서 그냥 쉽게 접하시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전문의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방 다이어트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한의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 주변에 한의원 많아도 내가 고르기에 되게 힘들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한의사 선생님 딱 봤을 때 일단 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분. 아, 네, 그게 또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저 같은 이미지에 아, 저 같은 이미지 한의사 선생님을 찾으시면 요정 이미지를 찾아야겠네요. 예, 저한테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네. 지금 다이어트 환자분들까지 진료해드릴 여력은 없고요. 전국의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일단 양보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원장 한의사가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아, 식이요법 안 지키면은 다이어트 네. 한약 먹어도 말짱헛거예요. 식이요법을 꼼꼼히 챙기면서 환자가 먹는 거 드시는 네. 것을 독사같이 체크하는 한의사 이게 필요해요. 예. 제가 또 별명이 독사죠. 아. 네, 환자분들한테. 환자분께는 네. 네. 저는 이제 류마티스 치료하면서 식이요법을 맞습니다. 독사같이 체크하고 네.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메일까지 매일 저한테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뭐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첨삭 지도, 아. 이메일도 매일매일 첨삭 지도를 하는 네. 그 정도의 독사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도 네. 독사 같은 이런 한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을 음식 조절을 철저히 하면서 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만 다이어트 한약만 먹고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네요. 네. 결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 이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살 빼려고 하는 분들이 한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서 삼시세끼 뭘 먹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실하고 꼼꼼한 한의사가 진료하는 한의원이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계통의 한의원보다는 네. 지점이 여러 개 있는 한의원보다는 가까운 곳에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동네에 있는 개인 한의사가 운영하는 이런 개인 한의원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외가 있겠습니다만은 프랜차이즈 그 병의원들은 보면은 진료 의사나 진료 한의사 의료진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네. 그동안 쭉 보면은요. 갑자기 바뀌어요, 의사가. 그리고 갑자기 병원이 또 지점이 하나가 없어져요. 야, 그런 경우도 그러면 있네요. 거기서 진료 그동안 받았던 분들은 거기 없어진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네. 안정적인 면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프랜차이즈나 큰 규모 지점이 있는 곳들은 광고비를 일단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왜냐하면 환자분들 끌어당겨야 되니까 병원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 유인책을 많이 남발하는 수도 있고 진료 역시 환자분들한테 무리한 진료를 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동네 한의원들은요 무리하게 진료를 안 하죠. 네. 무리수를 안 둬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벌어지지 않는 거고 다이어트 치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굉장히 1대1로 맞춤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식단까지 꼼꼼하게 독사처럼 한의사가 이렇게 챙기면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은 동네 한의원에서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 개인 한의원의 개인 한의사 선생님과 꼼꼼하게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동네가 좀 무섭죠. 한번 예. 소문 잘못 나면 뭐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오래 한 한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면 좋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의뢰하면서 다이어트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방 진료 시에 한약을 쓰는데 환자분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2, 3주에 한 번씩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 결과를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의사 중에서는 프론티어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아, 네. 이런 분들에게 다이어트 한약 처방받으면서 관리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은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의 강도를 조절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결코 뭐 원장님께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죠. 예,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여력은 없고 네네. 리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자가면역질 환자분들 네. 지금 아마 상당수의 제 환자분들이 또 이거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환자분들 제게 오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동네 한의사 선생님들 네. 친절하고 꼼꼼하고 독사같이 챙기면서 자상하게 진료하는 그러면서 프론티어 역할을 하면 더 좋다. 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까지 하면서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하면서 병행하는 한의사 선생님이 있으면은 네. 그 한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하시면은 만족할 만한 안전한 한약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성공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그 마황이라는 한약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원장님과 함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네. 네, 또 많이 자화자찬을 네. 또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이제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서 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한 걸음이 아니고요. 네네. 한 3걸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을 때는 너무 많이 얘기해 준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네네. 오늘 3걸음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 전문의 면허번호를 171번째에서 네. 177번으로 수정했는 의미가 있는. 제가 전문의 그 번호를 네. 팟캐스트 하기 전에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런 오류가 났네요. 네. 예. 어쨌거나 전문이라 확실하시고요. 네. 자, 오늘 방송 뭐 여러모로 소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이 한방에 대한 다이어트가 제대로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이걸 네. 모르시더라고요, 잘.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한번 3걸음 들어가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177번 전문의가 말씀드린 거니까 네. 신뢰감을 가지고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기지기장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류마지기 자가용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